Okay,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예니 라흐마와티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펜디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도네시아의 다민족 양육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Okay, can you see? 네, 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십니까? Okay. 네, 잘 보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It's about the ethnoparenting studies. 인도네시아의 다민족 양육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입니다. I would like to share about the 우선 the parenting research in Indonesia. 제가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양육에 대한 연구가 1990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ithin the past 20 years.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새롭게 시작한 연구이긴 하지만 여러 연구나 그리고 정부 정책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육에 대한 것을 중심을 두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고 이를 여기저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보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나 현지 공동체, 믿음, 가치,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행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 양육 이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할 때 서양 국가에서 이제 헤게모니가 어떻게 되는지 이 등등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양육 이론이라는 것은 서구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역시도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이러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17,000개의 그 도서 지역들이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1,400개의 민족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 살기도 하고 산간 지역이나 연안 그리고 산림 그리고 이 광산 혹은 이런 그 논이나 아니면 플랜테이션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를 표현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광산을 채굴하는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게 인도네시아의 지도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각각의 민족이나 그 공동체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족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하나의 이 가족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각의 국가나 아니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전통이나 철학, 문화, 믿음 그리고 관습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이 양육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도의 양육에 대한 연구를 할 기회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민족 양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실용적으로 이들의 양육 스타일이나 양육 기술 그리고 양육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현재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철학이나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예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자 실용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할 때 이 지역에 있는 그곳의 지혜를 사용을 하고 가치 시스템을 같이 반영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양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시스템이나 지식 기반 그리고 언어, 그다음에 기술, 가치, 태도, 그리고 거주 방식이나 기술적인 장비, 사회적인 조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현존하는 실제하는 시스템들이나 사회의 그 절차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들의 시민의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을 일종의 하위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저희가 가치 시스템을 양육 체계에 집어넣음으로써 양육이 그 가치를 반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여기에는 정신성, 철학, 가치, 행동,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 지식체계, 전통, 습관, 관습, 그리고 언어나 예술,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그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주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문화가 굉장히 많고 전통이 많은데 이들이 이 전통을 그 신의 축복에 의한 것이라고 신을 기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이 과정이나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혜를 활용을 하는 다민족 양육 연구에 대한 연구의 각각의 분야들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각각 분야마다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각각의 섬마다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자와나 아니면 다른 여기 그 도서 지역들에 따라서 어떠한 양육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민족 양육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서는요, 이 다민족 양육 연구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2014년에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도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다민족 양육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의 어떤 근원으로서 다양성과 또 핵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2018년에 첫 번째 마일스톤을 세웠습니다. 우선 저희 논문을 썼습니다. 캄퐁 나가라는 지역에서의 다민족 양육이라는 주제로 썼고요. 이곳은 다이악과 발리 사이에 있는 말리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는 이 다민족 양육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국제 워크숍 CMEO 및 교육문화부에서 다민족 양육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양육, 그리고 지역 지혜에 기반한 양육, 그리고 부모들의 양육 등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을 했고 또 2020년과 2022년에 이 사미오라고 하는 국제 워크숍에서 저희가 이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2019년에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과 2022년에 저희의 본래 연구를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동인도네시아 지역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 CMO라는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PPS, 피아우드, 그리고 또 루앙, 또 푸티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지도입니다. What is it? We pursue our study on 저희가 처음 Indonesia region and then 서쪽 인도네시아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중앙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부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이후 2019, 2020년에 인도네시아의 다민족 양육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모두 다양한 연구를 통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처음 이 각각의 인종에 대한 연구를 들여다보았고요. 모든 인도네시아 인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인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중앙, 그리고 동쪽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어떤 교집합을 찾아서 이 다민족 양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양한 다민족 양육을 다이어그램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고 우리 인간이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고 자연과 환경이 대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다민족 양육의 개념입니다. 일부 문화 그리고 산도니스라든지 또는 발리, 민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추구를 하고 있는 서쪽부터 중앙 그리고 동쪽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민족들이 추구를 하고 있는 다민족 양육인데요. 여전히 저희는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의 다민족 양육에 대해서 탐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민족 양육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민족 양육에 대한 책을 출간을 했고 그 외에도 웨비나를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고요. 대학에서 만들었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다민족 양육을 이 학부의 한 과정으로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웹사이트도 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다민족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수다 쪽의 다민족 양육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캄펑나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고유한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수단 민족의 다민족 양육 측면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가치로서의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가치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에게 아이들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을 때 다음처럼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신이 준 선물이고 또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그런 대상이고 또
신에게 속한 존재이고 스스로 자양물을 가지고 태어난 주체다라는 것이 다민족 양육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양육에 있어서 저희는 캄풍 나가 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이 양육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아이를 축하한다든지 그리고 서로 협업을 해서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든지 그리고 또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하기 전까지 야간 순찰을 함께 한다든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야간 순찰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야간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 8개월 차인 임산부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임신 7개월, 8개월 또는 9개월 차인 임산부가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집에서 머물면서 밤 동안에 혹시 긴급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가야 할 경우 도와주기 위해서 야간 순찰도 하고 또 해당 임산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주민의 자장가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입니다. 순다, 자와, 부기스, 또 아세라고 하는 다양한 원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자장가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음악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같이 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